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리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명욱 숙명여대 미래문화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이 직함이 하나 더 넣으셨어요.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에서 교수님이 또 되셨습니다. 전통줄 하다 보니까 종횡무진이세요. 교수 직함까지 쓸 수 있게 됐네요. 뭐 그렇게 쓸 수 있게 됐다기보다는 교수님이 되신 거죠. 아이고. 부럽습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인데요. 네.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 특별한 거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우리 전통주가 한번 지향해야 되는 모습으로 네. 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리스트를 한번 소개해볼까. 가장 비싼 술 리스트요? 네. 우린 뭐 그냥 맥주나 소주 이런 것만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비싼 술을 볼 기회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전통주도 이렇게 비싼 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맥락이나 의미도 깔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번 또 짚어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외 토픽이나 뭐 이런 거에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술 네.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예. 프랑스의 앙리 오세 땡땡이라는 꼬냑이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한화로 22억 원입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22억 원. 22억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잘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된 술이길래 이게 22억 원이나 하는 거예요, 술이? 일단 뭐 200년 정도 숙성을 시켰고요. 예, 당시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류주에 약초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주 같은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별명이 불로장생술입니다. 네, 그런 별명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앙리 4세 후손이 만들었다고 하고 또 디자인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호세 다바로라는 인물이 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죠. 보석 디자이너가 왜 술 만드는데 참여를 합니까? 술값을 높이기 위해서. 설마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아니, 사실은.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앙리 오세 땡땡이라는 이 꼬냑을 보면은 네. 병 자체에 이제 6,5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어요. 6,500개의 다이아몬드요? 네. 물론 이제 작은 다이아몬드겠죠. 뭐 네. 1캐럿짜리 6,500개는 아니겠지만 네. 6,500개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 병도 백금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가격이 10억이 넘어요. 병만 10억.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22억 원이라 나와 있는데 술 자체만의 가격은 한 12억 원이 결국 되는 거죠. 그래도 술을 그럼 뭐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양도 얼마 안 되고요. 실은 마셔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겠죠. 그걸 어떻게 마셔요? 실은 이게 아까워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뭐 모르죠. 그것도 네. 그럼 비슷한 거를 누가 따서 마셔보거나 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쵸. 내려온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 가치를 보고 와, 나 소장하고 싶다 그래서 사는 거죠. 소장한 분이 또 이걸 가지고 마시지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네.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확 따가지고 마셔버리면은 큰일 나겠네요. 잘 모르고.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이거는 술병까지 가치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데 네. 술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술만 놓고 보면은 네. 진짜 원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술의 가치로만 보면은 제일 비싼 술은 어떤 거예요? 제일 비싼 술. 현재로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네. 맥켈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파인 레어라는 제품인데 역시 한 21억 원 정도 합니다. 네. 또 엄청나게 비싸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1926년산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가 들어가 있고요. 네. 60년을 이제 쉐리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위스키인데 여기서 쉐리 오크통이란 스페인산 주정 강화 와인을 숙성시켰던 통이에요. 나무통. 예. 그 쉐리 와인이란 것이 이제 그
와인이 잘 상하다 보니까 네. 알코올을 높여서 알코올을 높이다 보니 그래서 높여서 주정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네. 쓰신 거죠. 그래서 주정을 강화시킨 와인이죠. 그래서 보존성을 좋게 한 와인인데 주로 이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초콜릿 향도 많이 나기도 하고 네. 달콤한 맛이 많이 나는 와인인데 이 와인을 숙성시킨 통에서 60년을 추가로도 숙성시킨 거죠. 근데 아무리 60년을 숙성시켰다 하더라도 네. 21억 원은 좀 너무 비싼데요. 비싸죠. 뭔가 특별한 비법 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한 제품이 없어서입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한 제품이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죠. 희소성이죠. 결과적으로. 근데 왜냐하면은 일단 이런 오크통, 뭐 나무통에서 이제 숙성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다 증발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공에 이게 돈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천사가 마신다 그래서 뭐 천사의 몫이다. 엔젤 쉐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거의 한 50년 정도 지나가면은 결과적으로 한 위스키 양이 한 반 정도 이상 없어집니다. 그럼 그런 술은 좀 찐득찐득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확 웅축되죠. 네, 확 웅축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5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주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 그래서 다들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렇죠. 못하죠.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사실은. 네. 50년 후에 우리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감의 네. 표현이기도 해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까지 하는 와인, 그러니까 그 스카치 위스키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21억짜리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살 있는 사람 것 사 같아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비슷한 것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어. 네. 뭐 이런 약간 자존심 같은 것도 있네요. 할 만한 주체가 없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꼬냑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거 먹어본 사람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술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도 먹어본 사람이 있으니 뭐 술 맛을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은데. 위스키가 이제 숙성 연도로 가지고 가격을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네. 실은 보통 대부분 정말 좋은 거 많이 마셨다 하더라도 30년산, 35년산 정도가 거의 한계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30년 사람 먹어봤어요.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60년산 그러면은 우와 하는 이 사대주의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뭐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들어가고 네. 그런 시장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가격 이상으로 팔 수가 있고 더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미술품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맞습니다. 높아지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술은 네. 계속 알코올이 날아가서 네. 더 뭐랄까 이게 끈적거리는 그런 그리고 향과 뭐 이런 것만 완전히 응축된 그런 맞습니다. 형태로 술이 남아 또 있게 이제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면 될수록 물 분자와 알코올 분자가 서로 만나서 처음엔 따로 있다가 같이 동그랗게 합쳐져요. 어떻게 뭐냐 맛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 부드러워집니다. 예. 아, 그래서 30년 산 마셔봤을 때 부드럽구나. 그렇죠. 예, 부드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60년 산을 내가 사놓고 절대 안 마시는 게 낫죠. 남을 마시게 해야죠. 남이 마셔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것이 더 가격이 올라가죠. 희소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30년 산 사놨다가 네. 30년 뒤에 팔면은 술값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30년 산을 샀는데 네. 당신 30년 전에 원액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럼 더 이상 그 똑같은 술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나도 살게. 그러다가 이제 그 옥션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아. 네. 그 위스키도 그렇게 보관해도 괜찮다. 위스키에 따라서. 아, 그 일단 30년 정도 되면 비싸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군요. 뭐 근데 이제 당시에 한정판이라든지 네. 특별하게 뭔가 기술을 추가해서 이 제품만 있다. 한정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은요. 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일부러 네. 자제분, 그러니까 자녀의 생일날에 네. 맞춰서 그 해에 네. 생산한 와인을 구했더라고요. 네. 구해서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선물로 줄 거다. 많이 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네. 그 와인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네.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 와인도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주종 중 하나인데요. 그럼 와인은 얼마나 비쌉니까? 와인은 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 로만의 땡땡이라는 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병당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하죠. 이 와인 로마네 땡땡 와인의 1945년 산이 뉴욕 경매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11억, 12억 뭐 이 정도의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1억, 12억요. 네. 와인도 그러면은 오래 보관할수록 괜찮은 와인은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겠군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상황이. 네, 왜냐하면은 그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도의 작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와인 가격이 올라가지만 포도의 작황이 좋지 않다든지 병충해가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확 가격이 내려가죠. 그리고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면은 포도 열매에 수분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또 와인이 맛이 없어져요. 날씨도 연관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그때 그 토양의 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와인 가격이 확 달라지죠. 그러면 위스키하고 와인하고 비교했을 때요. 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40도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수가 높지 않잖아요. 네네.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관을 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40도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상하지 않죠. 네, 절대로.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은 미생물이 살기 힘들고 40도가 넘어가면 완벽히 살질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유통기한, 뭐 상미기간 이런 거 없죠. 네. 네, 그래서 위스키는 놔두면 놔둘수록 맛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와인은 뭐 14도, 15도 이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변질되고 상하고 뭐 식초가 되고 한마디로 맛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가 위스키는 20억 원이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와인은 이렇게 6억 얼마 정도, 비싸봐야 10억 정도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종의 보관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군요. 네, 와인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로마네 땡땡 그 1945년도 산이 그래도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1945년도에 프랑스 토종 포도를 마지막으로 심어요. 네, 심고 나중에는 접종한 포도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통 와인의 마지막 연도가 1945년도다. 라고 해서 이 와인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병충해부터 뭐 전염병부터 그리고 뭐 전쟁까지 다 연결되는 것들이 실은 이런 술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죠. 청취자 김갑수님께서요. 네. 보땡이라고 하는 술 회사에서 공짜로 받은 복분자주 3병 마실 사람이 없어 10년 정도 묵혀뒀는데요. 어머니가 철물점 아저씨 갖다 주고 마당 빗자루 얻어왔어요. 복분자주 오래 보관해도 변질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실은 어디서 보관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네. 냉장고에서 보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보관했을 때 햇볕이 계속 들어오면은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맛이 변질이 돼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보땡이라는 회사는 뭐 대기업이라서 네. 아마도 문제 없이 드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10년 정도 복분자주 묵혀뒀는데 마당 빗자루하고 이렇게 바꾸면은 가치는 비슷한 거예요? 마당 빗자루가 10년 정도 된 거라면은 또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쪽도 비싼 고급 그 숨겨놓은 마당 빗자루 주실 수 있으신 거니까 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그것도 뭐 수공으로 다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중국에도 뭐 굉장히 도수 높은 술도 많고 고급 술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 술 중에서 가장 비싼 술 혹시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 중국이 이제 소울술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술이죠. 불리는 술이 이제 마오탕이 땡이라는 술입니다. 네네. 이 술인데 이 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항저우에 열린 경매에서 1958년산이 2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그 원래 1930년대 그 모택동 정권이 국민당에서 쫓겨서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걸 이제 대장정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귀주성 마오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때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항복할 것인가, 국민당과 계속 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마오타이주를 마시면서 국민당과 싸우겠다. 결의를 다진. 그래서 굉장히 공산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술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뭐 닉슨 대통령 만찬주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또 건배주로 쓴 술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최고가 술은요. 일본의 뭐 전통주는 아니고요. 일본산 위스키입니다.
아, 일본 위스키요? 네, 일본 위스키 중에서 네. 음토리라는 회사에서 예. 50년 숙성의 위스키가 홍콩 경매에서 3억 원에 낙찰을 받았죠.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네, 일본 위스키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고요. 저는 속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80년도 위스키 산업을 굉장히 육성시키려고 했는데 네. 결국 포기를 하고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뭔가 코리안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그 찬스를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국산 위스키들은 대부분 다 원액은 다 수입이잖아요. 근데 그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무슨 기후나 풍토의 영향은 아닌 거예요? 실은 그 비슷한 기후의 풍토를 가진 일본은 성공을 했고 그러네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밀어주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술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할수 있습니다. 네. 아쉽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술요? 현재 이제 문경의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브랜디 고운 땡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36만 원입니다. 예? 네, 36만 원. 다른 나라는 막 3억 원, 뭐 21억, 22억 이런데 우리는 36만 원요? 네, 아직 경매 시장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정말 맛도 훌륭한데 이런 외국처럼 이런 그 전통주 또는 가치 있는 술에 대해서 경매 시장이 없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좀 되게 아쉬울 뿐이에요. 진짜 아쉽네요. 외국하고 네. 비교해 보니까 우리도 지금 자존심 확 세울 수 있게. 그럼요. 술은 문화인데 네. 이런 문화를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네. 마지막 선곡 어떤 거 오늘 해오셨습니까? 아직 한국의 술이 이제 세계적인 술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어리고 시장이 작지만 언젠가는 큰 무대 그리고 멋진 문화가 될 걸 기대하면서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딱입니다. 신청해 봤습니다. 우리도 꿈꿀 수 있습니다. 꿈꿔서 이번에는 좀 팍팍 밀어줘가지고 한 몇 억짜리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 그럼요. 꿈은 실현될 겁니다. 이건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문제하고 좀 다른 그럼요. 거잖아요. 문화에 대한 문제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비슷한 얘기 또 더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명옥 숙명여대 미래문화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